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6딸 따라 포틀랜드에 온 지 벌써 4년이 됐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보려다가 미국에서 벌금을 물게 된 이야기거든요. 서울에서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하고 딸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넘어왔어요. 처음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한국말이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딸은 IT 회사에서 일하느라 늘 바쁘고 손자는 학교 다니고 아내와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TV 프로그램들은 도무지 재미가 없었죠. 한국 뉴스도 보고 싶고 요즘 어떤 드라마가 인기인지도 궁금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딸에게 물어보니까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월 $50나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노인네 용돈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한국에선 연금을 받긴 하지만 환율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인 마트에서 만난 같은 또래분이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무료라는 게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일단 찾아보기로 했어요. 컴퓨터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딸이 간단한 것들만 알려줘서 이메일 확인하고 유튜브 보는 정도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로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사이트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것도 있고 심지어 최신 드라마들까지 있었어요. 처음 접속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달 만에 듣는 한국말, 그것도 고향 사투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화질이 좀 흐리긴 했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한국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오후 8시쯤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날 올라온 새 에피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가끔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연결이 끊기기도 했지만 그런 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무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은 팝업 광고가 이상하게 많이 뜨기도 했어요. 한국어로 된 광고들인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도박 사이트라든지 뭔가 수상한 것들 말이죠. 하지만 광고야 어디든 있는 거고 한국어로 된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이트 주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으면 며칠 후에 접속이 안 되고 새로운 주소로 옮겨갔다는 공지가 떠요. 처음엔 서버 문제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딸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워낙 바쁘게 사는 애라서 괜히 귀찮게 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료로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딸이 월 $50짜리 정식 서비스를 추천해 줬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게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된 공식 문서 같은 건데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딸한테 번역을 부탁했더니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 편지는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그 사이트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고 저희 집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주 안에 $500의 벌금을 내라는 거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00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게다가 저는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으로는 너무 좋은 일은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딸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본 사이트들은 모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 IP 주소라는 걸로 추적이 다 되거든요. VPN 같은 걸 썼어야 했는데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IP가 뭔지 VPN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접속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딸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해 줬어야 했는데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설마 그런 사이트를 쓸 거라고는 생각 안 했대요. 처음에 정식 서비스를 추천해 줬을 때 비싸다고 하시니까 그냥 한국 콘텐츠 보는 걸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500면 제가 쓰려던 정식 서비스 10개월치 요금이거든요. 10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마음 편히 볼 수 있었던 걸 석 달 보고 이렇게 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냈어요. 저희 용돈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라 결국 딸이 대신 내줬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은 화내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이 정식 서비스를 신청해 줬어요. 월 $50짜리 말이에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요금이 벌금을 내고 나니까 전혀 비싸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마음 편히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전에 보던 불법 사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질이 좋고 자막도 정확해요. 광고도 깔끔하고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질 걱정도 없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어요. 사이트 주소가 자꾸 바뀌고 이상한 광고가 뜨고 화질이 불안정하고. 하지만 그때는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취해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공짜라는 달콤함에 속아서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 거죠.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에 어둡고 절약 정신이 강해서 무료라는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고국의 콘텐츠가 그리우신 분들 말이에요.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한국말이 듣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싸다고 생각되더라도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당장은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나중에 벌금을 물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저는 딸에게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서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편해진 것 같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VPN이니 IP 추적이니 하는 말들도 어렵고 뭐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기 전에는 꼭 확인해보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나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500 벌금은 정말 아팠어요. 용돈으로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제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용은 들지만 마음은 편하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겪은 일을 계기로 서로 더 많이 대화하게 됐거든요. 고국이 그립고 한국 콘텐츠가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법을 어겨도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마음 편히 즐기시길 바라요. 그게 결국은 더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니까요. 제 부끄러운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사합니다.